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부동산 매거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목요일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조범식 대표님과 이상수 대표님 둘이 합쳐져서 조범식 대표님과 이상수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만났는데 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한 분씩. 이상수 대표님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아우,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끝. 네. 그래서 한 규사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필구님, 저스틴님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조 대표님도 인사해주세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꼭 따라하죠, 네. 이렇게. 저는 근데 네. 호정 씨도 보고 싶었어요.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보고 싶었고 다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또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드래곤 두님께서 처음 참석합니다. 네,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이렇게 댓글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맞아요. 낯이 익는 아이디가 있고 또 처음 만나 뵙는 분도 있는데 저희 부동산 매거진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부동산 매거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방송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좀 속 시원하고 뻥 뚫리는 이야기들을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시간 그렇죠. 제한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심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틀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틀고 있습니다. 8시부터 매일 시작하고요. 강필구님께서 두 대표님과 어여쁜 호정님 반갑습니다. 곰냥이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곰냥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벌써 다음 주면 딱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4월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어떡해요? 아, 그러게. 요새 네. 저희 하는 것도 방송, 없는데. 방송 한두 번 찍으면 네. 그냥 일주일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빨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더더욱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4월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신경에 가는 게 네. 시장 선거죠. 시장 그렇죠.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시장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님들의 이 선거 공약이 좀 부동산에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좀 들썩들썩 있는 것 같고 일단 결과를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 다 공약을 하고 계셔서. 그렇죠. 근데 네. 두 분의 공약이 일단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맞아. 공약을 내놓으셨고 네. 또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완화하고 또 충수를 완화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라는 공약들 두 분 다 내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이 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뭐 봤다시피 누가 서울시장 돼도 규제 풀린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벌써 한 달 새 뭐 11억씩 폭등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현재 오늘 뭐 소개를 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뭐 여의도라든지 맞아요. 목동이라든지 또 압구정, 네. 또 잠실, 또 성수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 오늘의 부동산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규제가 풀린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두 지금 유력한 후보분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세훈 후보께서는 뭐 지금 방금 짚어주신 압구정이나 뭐 목동, 여의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그리고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좀 중점을 뒀고요. 박영선 후보는 뭐 층수 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규제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두 후보분들 모두가 지금 부동산 이 개발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던 간에 부동산 시장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풀겠다. 그다음 결국 규제를 푼다는 게 이제 공급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공급을 그쵸.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급이 완화가 나오는 이런 공약이 나오는 저는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장 큰 문제가 새 집이 없어서 현재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네. 새 집이 없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뛰고 거기에 전세값도 굉장히 많이 뛰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이 전 시장님
이전에 우리 박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11년도부터 거의 2020년도까지 거의 9년 가까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네. 그때 우리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해제가 많이 됐어요. 거의 서울 안에 한 300, 제 기억으로는 한 380 몇 개 정도의 재개발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재개발 지역을 갖다 해제가 됐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벽칠하고 여러 가지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강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노후도는 그대로 쌓여졌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별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 여파가 이런 공급의 여파는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뒤, 15년 뒤에 영향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든 야든 할 게 없이 지금 공급 자체가 문제고 규제가 결국 집값 잡는 해답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았고 공급이 해답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공급에 대한 부족이 결국에는 집값을 계속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주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이런 주택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공급이 완벽하게 조금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두 후보분들이 이제 공급의 규제를 풀겠다, 공급을 많이 좀 내놓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지역을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단은 우리 이제 박영선 후보님 네. 계시죠. 박영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강변 쪽에 지금 현재 35층 충수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35층 충수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핵심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들 내지는 지금 현재 중심지인 지역들은 35층을 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강변 쪽 라인에서도 여의도라든지 또 잠실이라든지 또 강남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도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재건축 단지들의 네.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뭐 서울시장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하실 때 그 이분의 그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한강 르네상스라는 주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한강변에 이제 고층으로 고밀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좀 안타깝게도 임기를 다 못 맞추고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한강 르네상스가 다음 시장님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뭐 유야무야 사라져 버렸었어요.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강변의 35층 충수 제한에 특히 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충수 제한을 좀 내고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압구정, 여의도,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런 규제가 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댓글을 또 보면 곰냥이 님도 서울시장 선거,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강필구 님도 서울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떤 분이 되던 간에 그럼 서울이래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좀 공급이 풀리고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될 거라고 두 분 다 내다보시는 거죠. 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개발하고 네.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요. 현재 우리 재개발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자꾸 신규들을 좀 짓다 보니까 노후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현재 요번에 봤더니 우리 그 노후도라는 거 있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가장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노후된 건축물들이 지역에 3분의 2 정도가 있어야 그 지역 재개발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이거 10%만 완화하더라도 3분의 2 하면은 66.6%인데 네. 이걸 10% 완화하면은 57%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만 완화하더라도 서울 안에 재개발 구역이 거의 한 210개 정도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210개 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 한 1000세대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 네. 그럼 곱하기 210 산수 갑시다. 산수. 예? 아무튼 많이 생기겠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는 계산해 보십시오. 수학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낼 산수. 수 있는 게 약간의 규제 완화만으로도 이렇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재개발 쪽에서는 이런 노후도라든지 호수 밀도 이 정도 완화가 좀 예상이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규제가 쌓아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제로 다 똘똘 뭉쳐놨어요. 네. 한마디로 그냥 규제의 벨트를 다 묶어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풀린다라고 하면, 한두 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센 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생겨난 게 우리 2년 거주해야지 입주권 준다라는데. 그렇죠? 거주권요, 네. 적어도 지금 한 4-5개 쌓인 것 중에 이런 거 한두 개만 풀리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 공급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네. 당연히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고서 이런 규제도 풀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그 된장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된장?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프로 구단님께서 직접 계산을 해주셨어요. 21만. 21만. 제가 일부러 그렇죠, 수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일부러 대표님 계산 안 옛날 했어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안 했어요. 네, 산수라고 당황하시라고. 해가지고 저 네. 산수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네, 산수 시대가 우리 아니라. 구독자분들 굉장히 머리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솔리드님이 호정 MC님, 이상수 조범식 대표님 반갑습니다. 본방 사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 항상 퇴근하시고 생방송 보시고 유튜브 방송까지 쭉 보신다고. 아유. 그리고 박시원님이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고 알찬 방송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솔리드님께서 이상수 조범식 대표님 두 분의 케미가 기대된다. 5일 방송 중에 제일 목요일 방송 시간이 빨리 아유. 지나가는 것 아유, 같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칭찬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하트까지. 요즘 하트는 이렇게 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좀 통이 커서 큰 걸로. 우리 아시죠? 큰 걸로 여러 보내드립니다. 가지?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호랭이님도 안녕하세요. 한강 쪽 라인은 그래서 아까 조범식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전망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라는. 네. 한강은 뭐 한강 라인은 그거 아니어도 이미 전망이 좋잖아요. 조망이 좋죠. 희소성. 네. 네. 조망이 좋죠. 조망도 좋고 네. 전망도 좋고. 전망도 좋죠. 네.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는 특수성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이 한강변이 실제로 지금 현재 35층 충수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걸 풀어주는 순간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진짜로. 단지 네. 어디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강변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타면서 실질적으로 한강변 일대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들 재건축 들어가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충수가 완화가 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가 탄력을 받게 되면 시세도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 네.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까 뭐 재건축 얘기만 했는데 실은 이 두 분이 다 재개발도 풀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셨거든요. 둘 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압구정이나 이런 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비싸요. 네, 비싸요. 그냥 그림의 떡이야. 너무 비싸. 네. 죽기 전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에이, 나만 나면 다 들어가시. 아, 내가, 그래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해주고 특히 이 박영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뭐라면 이 도시재생 사업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요거를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후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인센티브나 용적률 인상 이런 것들 주면서 굉장히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역사권의 중심지 일대 같은 경우에 좀 노후도가 차고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대표님이 그 노후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노후도도 서울의 이제 기준 그 노후도를 지정하는 요건이 좀 완화될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더 많아진다. 많아진 만큼 거기에 탄력을 받게 되면 저는 아파트도 뛰겠지만 이런 소형 부동산들의 가격 상승 여지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아하님이 좋아요 누르고 입장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박시연님이 버럭상수님 타이 컬러 잘 어울리신다고 그리고 옆윤님께서도 오랜만에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김복장님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재방송으로 봤는데 오늘은 생방송으로 보내요. 반갑습니다라고. 윤복형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주시고 최님도 실전투자 부동산 재테크 본방보다 라이브 방송이 훨씬 더 재밌어서 기대가 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니킴님이 이천동 입성 꿈꿔봅니다. 맞습니다. 꿈이라도 꿔야죠. 네, 꿈은 꾸셔야죠. 크게 꿔야 됩니다. 꿈이 네.
다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호정 씨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내가 얘기했죠? 한강변에 가고 싶은데 네. 너무 비싸서 못 간다 네. 이런 얘기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지금 너무 부풀리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한 번에 부풀리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네. 우리가 이거 먼저 하시자고요. 우리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용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용기가 먼저 필요하죠. 네. 이런 용기를 갖고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익 먼저 네. 야금야금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든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들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좀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현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 게 더 좋고요. 재건축이다라고 한다면 강남 안에 들어가는 거 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먼저 들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강남처럼 바뀔 수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렇죠. 서울 안에 이렇게 강남에서도 보면 강남에 학군 좋은 대치동이라는 데도 있고 한강변에 있는 뭐 반포나 압구정동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GTX가 여러 개 들어오는 삼성동 같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안에서도 이런 강남을 닮아갈 수 있는 강남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강남에 들어가는 돈보다 최소한 3분의 1 자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하나씩 좀 내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꿈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좀 내가 서울, 강남, 그다음에 압구정, 이촌동 입성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스텝 당겨줄 수 바이 있을 거예요. 스텝이라고 한 번에 확 이렇게 크게 또 영어야? 하다기보다 왜요? 네? 또 영어 나오는 겁니까 이거? 그래요? 스펠링 돼요? 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노리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좀 올라가 보자라는 맞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실 때 소형 부동산이 아파트 말고 빌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뭐 소형 부동산, 뭐 다세대 주택 네. 같은 경우가 재개발할 때 가장 우리가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형 부동산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선점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네. 내 집 마련 못 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 호정 씨 한강변 입성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강필구님도 호정님 한강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웃음 하시면서 아주 용기를 저한테 북돋아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역시나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오피스텔 등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었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주거 상품으로 받아지고 있는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중에서도 생활 숙박시설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에 나서면서 주거 공간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규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규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오피스텔도 볼까요? 처음에 그랬는데요. 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알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규제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부동산 종류예요. 생활형 그렇죠. 숙박시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네, 이게 건 그러면 지금까지 잠깐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중요한 걸 놓쳤네요. 생활형 그렇죠.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네. 우리 호텔 레지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단기로 들락날락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종류는 이런 주택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얘는 상가예요. 상가이다 보니까 모든 세금 체계가 다 상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도 보면 우리 보통 주택은 세금이 1% 정도 내거든요.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 4% 이상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이런 오피스텔이나 주택이나 그다음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샀을 때는 세금이 이런 뭐 예를 들어 주택을 샀을 때는 1% 세금만 내고 살 수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낼 때는 무주택자라도 4%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상가 종류는 네.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택은 2년을 지금 거주하게 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주택이 됐을 때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있죠. 그쵸.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비과세가 있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건 비과세가 그럼 없다 생활용 보니까 숙박시설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 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생활용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을 내가 뭐 한두 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 그래. 네. 그럼 청약 받았을 때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왜 왜요? 돼요? 주택이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랑 오피스텔하고 생활용을 갖고 생활용 있으면 숙박시설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렇다고 주택이 청약에 뭐 아닙니다. 당첨되나요? 얘네들은 청약에 이것들 갖고 있는 분은 청약에 1순위가 네.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네.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오피스텔만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피스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청약 1순위 지금처럼 청약되기 어려운데 이런 조건들까지 내가 1순위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부분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런 뭐 제도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투자 들어가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는 관리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관리업체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용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이런 소규모의 주택 투자다라고 한다면 좀 안전하고 편한 거 하세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종류. 특히 항상 우리가 오피스텔은 말씀드리죠. 조 대표님 오피스텔 어디서 투자해야 됩니까? 업무타운이요. 왜 이걸 또 스틸이에요? 아유. 빨리빨리 하나 말씀하셔야 돼요. 업무타운 그리고 뭐죠? 업무타운과 역세권. 예, 역세권. 아, 제가 더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편의시설이 잘 돼. 편의시설 잘 돼 있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이 기사에 나왔는데 마침 저희 생방송에서 전화 연결하셨던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이었죠. 네. 인천에 지금 자녀분이 이분은 지금 인천에 안 사시는데 자녀분이 그쪽에서 대학교를 다니셔가지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을 매수하는 게 어떤가라고 오늘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마침. 근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제는 뭐예요? 일단 뭐 네. 생활용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주택들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내가 보유를 하더라도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세금도 케어가 되면서 수익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바로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원래 숙박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주가 가능했었어요, 예전에는. 어. 그러니까 이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 주택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거주용으로, 네. 요번에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거주용으로 못 쓴다 이렇게 규제를 내놨고 오, 아예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숙박업 등록을 해라. 심지어 아. 이거 숙박으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나왔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다음 주부터. 예, 다음 네. 주부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사가지고 딸이 살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뭐 그분이 뭐 금매가 나와서 뭐 이렇게 샀다 뭐 이렇게 좀 알아봤다고 그러는데 네. 금매가 나온 이유가 그 규제가 나온 이유예요. 그쵸, 규제 때문에 그러네요. 나온 진짜 이유예요. 4월부터 예. 시작이 되면 그 전에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그렇죠.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주거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벌금 물리겠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이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 그래서 가지 규제가 또 예. 네. 그 이런 소형 부동산들도 네. 실제로 시장에서 좀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 지역에서는. 네. 근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사방이 실제로 규제예요, 지금. 네. 실제로 뭐 이런 산업들 이런 소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풀어달라. 풀어달라. 풀어서 하자. 네네. 이런 식의 형태의 기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네. 그러면은 네. 좀 전에 우리 네. 조 대표님 그 상담하셨던 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생활용 숙박시설 네. 송도에서? 네. 근데 반대하셨어요. 반대했으면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라도 사야 되는 건데 송도는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그분 이게 따님이 예. 여기 학비를 대학생인데 내신다고요. 예. 집중 지금 안 월세로 하셨어. 지금 네. 살고 있는데 월세로 너무 많이 내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차라리 1억 6천짜리 이 생활용 숙박시설을 사는 게 맞는 건가? 2, 3년은 더 네. 다니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은 이거였어요. 1억 6천짜리 생활용 숙박시설을 사느니 전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 월세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월세 모르죠. 거기 아직 입주 이제 막 하고 전이에요? 있어가지고 예. 그럼 뭐 어차피 입주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50만 원 정도예요. 조 550만 대표님은 원. 전세로 들어가라고 아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월세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송도에서 뭐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 원 정도면 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1년이면은 한 600만 원 되겠네요. 네. 그러면 3년이면 1,800. 또 산수 1,800?
1,800만 원 정도면은 1,800만 원을 일단 임대료로 써. 그다음 1억 몇천만 원 있잖아요. 네. 아. 그럼 1억 5천 가지고서 아니 근데 또 그러지 말고 1억 5천 가지고서요. 네. 이 분한테 이 따님한테 앞으로 투자될 수 있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 뭐 인천시청 쪽에서 찾든 송도 안에서는 좀 그걸로 찾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인천시청 아니면은 이제 서울 안쪽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금 뭐 재개발 시장이 새로 다 나오고 나면 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 재개발 통해서 새 아파트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가능성만 가져도 이게 가격이 뛸 수 있는 좋은 투자 효자 상품들이 있는데 아니 1억 7천만 원 있으면은 2천만 원 가지고 임대료 3년 동안 쓰고 그 돈 갖다가 서울 안에다가 서울 안에 중요한 요지 얼마나 많아요. 뭐 용산, 마용성 화나셨어 또. 네, 이런 데 아니 가서 근데 지금 아니,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구 그건 대표님이 아니, 말- 그게 네. 투자 이 재테크 전략에서 그게 맞아요. 그게 네. 맞는데 오늘 질문의 요지는 실거주였단 말이에요. 아니 실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네, 낫지. 네.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월세를 내라 이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월세가 아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돈이 아니라 투자해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적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큰 돈 못 번다니까. 우리 호정 씨도 이 마인드를 잘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어? 앞으로 한강변에 아파트 가져가면 나왔어 버럭상수 나왔어. 강필구님께서 대표님이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돈에 서울에 빌라를 사놓고 월세 거주하는 게 좋을 듯 이제 거의 전문가 생각과 일치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구님께서. 근데 뭐 전문가분은 각각이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 대표님은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 그분의 목적은 이제 거주를 찾는 거였으니까 따님분의.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은 차라리 그 돈으로 월세를 내더라도 그 다른 여유 자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자. 그럼요. 내가 네. 아, 재테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네. 강남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네. 내가 회사가 지방이고 학교가 거기 있다라고 해서 강남에는 집 팔고 글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그렇죠? 자, 네. 또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지금 김학주 대표님이 또 댓글로 지금 또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집중을 안 해주시고 맨날 혼자 상담하고 계셔. 근데 여기서 아까 김복자님께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기존 주택 한 채인데 팔려면 2주택자로 중과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신데. 임대사업자 네. 거주주택 비과세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죠? 네, 그리고 기존 주택 한 임대사업자를 채 해놓은 게 있고, 있죠? 네. 임대사업자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있더라도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 댓글 남기신 분 김복자님. 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 얼굴이 벌겋게 되심이라고. 뭐 얼굴만 빨개지게 내가 갑자기 나 지금 화나가지고. 넥타이도 빨개. 네, 다 그-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평생 이래만 돼요. 그래서 뭐가요? 한번 이미 거주택 비과세 지금 중에라. 비과세. 그거 한번 받으셨으면 못 받는데 아직 안 받았다라면 네네.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좀 주의사항은 뭐냐면 네. 거주하는 주택 외에 모든 주택이 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김 목장님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붐이 지방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꼭 알려주세요. 맞아요. 꼭 서울 말고도 지금 지방에도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서울 이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 중요한 게 사실 거의 전국의 네. 어떤 그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에서부터 가격이 상승하면 이 흐름이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흐름이 또 지방 광역시마다 또 예를 들어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네. 이런 물의 흐름이 다 이런 돈의 흐름이 다 움직일 때마다 이런 집값도 같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이 기준들이 지방 쪽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서울이 맞을 시작이 것 같습니다. 되면 또 지방까지 또 수도권에도 이렇게 영향이 갈 거다라고 해주셨고 아까 인천시청역을 집어주셨는데 JH님이 그러면 혹시 인천시청역을 말씀해 주신 게 GTX 때문인가요? GTX 때문인데 네. 최근에 거기 가시라고 했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가실 때 조금
물어보세요. 네.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주시고. 제가 골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늘 전화 연결했던 거 하나 또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나?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싶으신데 여유 자금이 8억 원이 있으시다. 근데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잘 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좀 받으신 지역은 없고 일단은 내 여유 자금 8억인데 좀 좋은 곳을 가고 싶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었고 네. 조 대표님은 좀 답변을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빠르게 끝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래요. 네. 요새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어차피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네. 시장님 오시게 되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님 중에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자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약간 될 듯 말 듯 했던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허가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급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따라서 완화가 되면 또 신규에 대한 정비 사업지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들락말락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GTX역 계속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 대단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서울도 그렇지만 우리 광명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도 하안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후된 단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내 자금에 너무 연끌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네. 고르신다면 그 지역들 다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하세요. 지금요? 네. 자, 알았어요. 자, 그래요.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자, 그러면 네. 서울 안에서 네. 일단 GTX역은 서울 안에도 많지 않습니다. 네. 이 역 중에 아파트 대단지 몰려있는 곳 네. GTX C 노선 중에 창동, 네. 상계, 네. 그다음 아래쪽으로 C 노선 타고 내려오면 거기 뭐 있어요? 광운대역 있죠.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지역에 이렇게 대단지 몰려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까지만 끝.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조 대표님 네. 이 전화 상담하실 때 상계를 말씀해 주셨나? 네, 상계하고 마곡. 상계하고 마곡. 네. 근데 투자 처음엔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거주 겸 투자면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너무 노후된 곳이나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안 좋으면 또 거의 집만 그런 노후 됐어. 거예요. 살기가 아우 네. 집만 노후 됐어. 그러니까 정말? 방금 그 댓글을 보면 네. 8억대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어려워요. 많이들 댓글을 올리시는데 네. 실제로 조금 교통이 좋고 좀 살기 좋다 싶은데 8억짜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동네를 지금 8억으로 공략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면 앞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가자.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네, 있지만 앞으로 네. 살기 좋은 동네를 가는 게 좋다. 네. 그런 데가 많이 뛴다. 자, 그렇게 해서 살기 좋아지는 동네들. 뭐 우리 이 대표님 얘기했던 GTX 이런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들, 네. 그리고 또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그런 단지들이 실제로는 앞으로 많이 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중에서 제가 이제 콕 집어드린 데가 이제 마곡하고 창동 이런 지역들을. 창동, 상계. 근데 또 이런 게 뭐 매번 들리는 질문이지만 상계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올랐어요. 이런 말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도 괜찮다. 아,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계하고 네. 네. 상계하고 광운대역 있잖아요. 네. 미미선? 서울에 아니 서울이 아니야. 네. 서울이 아니야. GTX C 노선을 어디 위아래로 다 훑어봐. 이만큼 대단지 붙어 있는 지역이 네. 어디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재건축됐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 보면 용적률 자체가 200%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역세권에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자리들이 거기는 용적률이 500%, 700%짜리 나옵니다. 거기에 70층짜리 건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가장 관심도가 많고 가장 좋은 노선이 뭐예요? 앞으로 생길 게. GTX 노선이잖아요. GTX, 네. GTX 생기는 자리 중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고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상계라든지 광운대 이런 지역들은 고밀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재건축 용적률로 봤을 때는 뭐 35층짜리 나오겠죠. 앞으로 70층짜리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도면 우리가 가져가 볼만 하죠. 거기 GTX만 뚫려도 집값은 계속 뛸 거 아닙니까? GTX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GTX가 호재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GTX 중에서도 제일 수혜가 기대되는 노선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A 노선이에요. A요? 네. 대표님은? A. 왜 화나신 거야 또? 네, A 노선. 네. 네. A 노선이요? 끝이에요? 네.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죠. A 노선이 네. 실은 뭐 GTX A, B, C 노선 다 좋습니다. 네. 근데 A 노선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업무 중심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노선이 바로 A 노선이에요. 뭐 지금 현재 뭐 강남도 지나가고 서울역을 통해서 구도심도 가지만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업무 중심지, 일자리가 만들어진 지역들의 역들이 뭐 킨텍스라든지 네. 또 구성역이라든지 또 수서역이라든지 네. 벌써 5개예요. 4개, 5개. 삼성역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5개, 6개 이런 업무 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라인이 A 노선이다 보니까 B, C 노선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셋 중에서 고르다면 그냥 A 노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필구님께서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A 노선은 분당, 판교, 강남, 서울역 대규모 일자리를 다 지나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우리 필구님이 아주 잘 맞아요. 알고 계신데 챔님이 GTX A 연신내역도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연신내역 네, 좋습니다. 연신내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GTX가 우리 다 좋다. 우리 3개 노선이 이제 있는데 네. 앞으로 거의 30개 이상의 지하철 그 역세권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GTX에서 우리 지금 보시는 적어도 구독자분들 지금 150분 이상 넘고 계시는데 55. 예. 네. 우리가 GTX를 바라봤을 때 가장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봐봐요. 강남의 집값이 제일 비싸죠. 네. 그러면 강남을 가기 좋은 지역들,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집값이 그 다음으로 비싸요. 서울에서는 강남과의 접근성,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집값을 계산하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룰, 발음 좋으시다. 예, 이 룰이 GTX로 인해서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확대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GTX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A 노선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업무타운과 업무지구를 갈 수 있는지가 그 GTX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고 연신내역은 GTX A 노선에 있는 거잖아요. A, B, C 중에 A 노선이 제일 착공도 제일 빨리 됐고 제일 업무타운도 많이 가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연신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챔님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신내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상수 대표님은 버럭하시는 게 매력인 것 같다라고 하고 윤복형님이 여기 라이브 방송은 너무 리얼해서 재밌어요라고 지금 올라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하님께서 그동안 규제에 막혀서 안 나왔던 요지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나오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그렇죠. 이후에 좀 이렇게 여기에 뭔가 많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 아까 김학주 대표님께서 어디 가셨죠? 시장 선거 이후에 집에 가셨을걸요? 그런가 봐요. 진짜 아니에요. 없어졌어. 시장 선거 전에 꼭 뭐 시장 선거 이후에 많이 오른다. 선거 아직 안 했는데. 아니 그 이후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네. 조금 관심을 또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쓱 사라져 주셨어요. 그럼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 물 안 마시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익숙히 들었어요. 그 대북권에서 제대로 된 그럼요. 영상 하나 또 찍어 그럼요. 보내셨다고. 네. 제대로 됐습니다. 네. 대단한 제가 부동산 찍었으니까 꼰대들. 제대로 대북권. 네. 많이 보시고요. 네. 저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한 동, 두 동 정도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 만드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우리 파리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 동, 두 동 정도밖에 못 짓는 이 제한이 풀렸어요. 몇 동짜리를 지을 수 있냐면 6동, 7동, 8동짜리 네. 이제 중급 단지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지역은 주변의 재개발 단지보다 가로주택 단지가 더 커요. 더 오, 웅장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게 소규모의 우리 보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뉴타운 굉장히 큰 뉴타운 만세대급 그다음 재개발 1000세대, 2000세대 가로주택 보통 100세대, 200세대짜리가 이제는 키가 좀 크고 몸집도 커지고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이제 김종국이 돼버린 거야. 등치가 커진 거지.
네. 생긴 건 아니더라도 네. 예, 몸집 커지고 키도 커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된 거다. 가로주택 사업 가로주- 아니 이미 이 네.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제도가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부동산 꼰대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서 보세요. 부동산 그리고 매거진도. 매거진 꼭 보셔야 우리 꼰대들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그럼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아까 김 국장님께서 포함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그 문의 드리기 잘했다. 부동산에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걱정하셨다고 고맙다고 우리 네. 김 국장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부동산에서 포함된대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있으면 주택세 포함이 안 되고요. 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 네. 오피스텔.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어, 근데 김 복자님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등록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GTX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JH님이 GTX 착공 전에 투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 노선이 좋은 GTX A가 좋은지 아니면 아직 착공 전인 GTX C 주변이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뭐요? A씨? A씨.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사실 뭐, 아재 개그입니다. A씨. 뭐 GTX 잠깐. 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 잘 오가는 거. 네 글자. 티카티카. 티키타카라고 저번주에 알려드렸는데. 내 머릿속이 그렇게 잘 바뀌면 내가 꼰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시고. 그럼요. 난 그것만 알겠습니다. 있어. 그럼 대답해 주세요. A씨. A씨 다 좋습니다. A씨 다 좋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자금 여력에 맞추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좀 욕심을 낸다면 네. A 노선이나 C 노선 다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가 GTX 하나만 생기는 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GTX 들어오는 지역은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같이 병행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주변에 GTX 하나만 뚫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형 이런 할인마트, 복합상업시설 들어오거나 네. 주변에 업무시설까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골라서 가면 좀 저렴하게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나중에 수익은 굉장히 더블로 크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저는 지금 이게 A 노선, C 노선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GTX도 맞물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환승되고 그 A하고 C, 뭐 더블로. B하고 A 뭐 이렇게 네. 해서 환승이 되는 역들이 있는데 네. 지금 딱 세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 서울역, 저는 이제 청량리. 세 역이 굉장히 강력한데 네. 삼성역 비싸가지고 우리가 주변 지역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 청량리역하고 서울역이에요. 네. 근데 이런 쪽 위주로 좀 접근해서 보시면 꼭 A, C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아니라 발음 잘해야 되겠다. 네. A 그냥 노선. 환승될 수 있는 네. 그런 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대요. 요즘에 한강뷰, 알라뷰. 왜? 그러니까 한강뷰가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한강뷰, 스펠링 어떻게 알라뷰. 돼요? 왜 그러세요? 스펠링에 집착하시네. 역시 옛날 사람. 한강도 나도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GTX 소재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뭐 굳이 뭐 특정된 뭐 노선에 막 이렇게 집중하다기보다 여러 가지 소재가 있고 네. 또 그런 데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 왔던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이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대현동의 럭키 아파트를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이분도 제 기억으로는 이미 새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대현동에 럭키 여기 지금 아파트. 살고 계세요. 전세로. 대현동 하면은 여기 럭키 아파트 하면요. 그냥 네. 이대역 앞에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뭐 이대역 하면 여기 2호선 있잖아요. 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순환선 아닙니까? 네. 요거 타고 가면은 뭐 강남도 지 가고. 타고 가면, 그럼요. 네. 도심도 가고. 타 보셨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타봤죠. 자, 이대역 있으면 그리고 네. 이대역 요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주변에 부가인 뉴타운이 있고 아래쪽으로 아이언 뉴타운이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집값이 거의 18억 이상에서 거의 22억까지 하는 굉장히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이고 이 주변 지역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가능할 것 같은데 대현 럭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리모델링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주변에 이 대형 럭키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10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다 지금 보니까. 현재 아마 네. 뭐 지금 막 8억 그래요. 중반으로 25. 예를 들어 8억 중반 정도라고 하면 네. 8억 한 5천이라고 했을 때 네. 앞으로 이거 리모델링해서 추가 부담금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로 우리가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 참 산수가 좀 어렵긴 한데 12억 5천, 13억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13억이면 내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20억 정도 하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당연히 신규 아파트로 나오게 되면 역세권에 2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따라붙을 수도 있을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미래가치 있으면 이거 매수해도 되죠? 그러면 답변 대표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조 대표님 찬성. 아 찬성이요? 사람 네. 모이셨. 아, 그렇네. 저도 찬성입니다. 네. 뭐 아니면 어디 근데 무섭게 여기 쫓아올 것처럼. 이게 네. 되게 주변에 바로 밑에 보면 옆리 막 4구역, 5구역 이렇게 이제 막 재개발 들어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투룸 다세대 주택도 지금 8억 9억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럭키 아파트 그거에 이런 게 지금 비하면 8억대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에 아파트가 원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건축도 다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사시는 게 가장 빠른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까 지방에서 오시는 어머니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상계동보다 이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한번 투표해볼까요? 상계동이랑 어? 이대 중에서. 좋다. 요거 저는 이거 좋다. 조금 정한 것 같아요. 1번이 상계동이고 2번이 이대입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까 사실 8억 원 여유자금 8억 원이랑 대형 럭키도 좀 비슷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다른 시청자 전화 연결이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계가 낫다. 1번이 상계고 2번이 이대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오케이. 아, 나 마음이 나 두 갈래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이대하고 상계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이대. 저도 이대. 네. 대표님은? 나도 이대 가고 싶어요. 아, 나 남자구나. 이대 못 들어가잖아요, 뭐야, 우리. 아재개구. 아, 이대 나 가고 싶어요? 그걸 또 받아줬어 내가. 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네. 그 수익적으로 예를 들어 좀 보면 수익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예상 수익을 정확하게 나눠볼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주 여건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도심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네. 있을 것 같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서비스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앞으로 수익, 현재 거주 서비스 두 개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면 이 정도 거주와 투자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어디요? 되고 나 여기 이대 간다니까. 이대. 이대. 내가 그 뭐 전환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 그죠? 근데 보면 조금 2번 이대가 많기는 한데 코코바비님과 라켓톰과 GW님, JH님 지금 상계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상계 네. 좋죠. 상계도 좋은데 네. 이대죠. 무조건 이대 아닙니까? 이대가 넘사벽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도 투표를 해줬어요. 권기현 대표님은 2번 이대라고 해주셨고 김학주 대표님은 사라지셔서 안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대가 두 분은 이대가 더 낫다. 이대가 더 나은 이유. 대표님도. 이대 중심으로 딱 보잖아요. 네. 옆에 보면 홍대가 있어요. 서울의 중심 상권이죠. 네. 또 위쪽으로 보면 구도심이 있어요. 네. 밑으로 보면 여의도가 있네. 이렇게 그리고- 쫙 둘러봐야 돼. 또 쑥 보니까 네. 서울역이 너무 가까워. 그러고 있는데 용산도 되게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이 자꾸 변하면서 중심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대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네. 뭐 우리 그 강필구님이 입지가 깡패예요 이렇게 맞아요. 써놓으셨잖아요. 깡패가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보수 조직 보수 정도 수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입지에 지금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가격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상계도 좋아요. 상계 네. 뭐 GTX 역세권의 강북군의 중심지로 변하는 지역이지만 이대하고 비교해서 좀 봤을 때는 저는 이대다 이렇게. 튀김 우동님께서도 마포의 노원구를 비교한다는 건이라고 하셨지만 상계 자체가 지금 좀 기다리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투표를 해봤고 김학주 대표님이 언덕이 심한 아파트긴 한데 리모델링하면 좋다. 그리고 맞아요. 네. 이게 우리 지금 여기가 언덕이 되게 심한 아파트예요. 네네. 대형 럭키가. 그런데 이 주변 일대가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여기가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네. 달동네 알죠? 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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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달동네였는데 이 동네가 달동네가 다 재개발되니까 해 뜨는 동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시티로 대한 됐네. 럭키는 계속 여기는 음진가 그러면?
아니야. 여기도 이제 양지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서울 안에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심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음지가 양지가 되는 지역들. 음지가 양지가. 그럼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니 제일 중요한 네. 거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지가 네. 양지되는 지역들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야, 이게 질문 되게 좋네요. 그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런 너무 정말 알짜. 나도 알짜. 아우, 내 아주 가슴이 막 스스로 뻘겋게 지금 막 너무 달아올라. 만족하고 너무 좋아요. 계신데 왕삼님께서도 맞습니다.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데 그 마레프 같은 경우가 지금 18억이고 그렇죠. 노원폴에다가 14억 이걸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 아주 네. 잘하셨어요. 실제로 요새 언덕배기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더 비싸요. 아, 그럼요. 맞아요. 흑석동도 마찬가지로 리버인. 맞아요. 진짜. 지금 옥수동도 마찬가지로. 언덕배기에서 네. 언덕배기에 대해서 옥수동도 사실 네, 완전 리버잖아요. 언덕이잖아요. 이런 데서 네. 노후된 것만 잘 찾아도 거기 재개발된다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 하도 억지로 막아서 대안으로 인기 얻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맞아요. 재건축 진행에 가능하게 규제가 풀어준다면 리모델링은 뭔가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또 드시나 봐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이거 지금 가장 좀 사업이 진척이 조금 덜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내력벽 철거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내력벽 철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보면 옛날 집들 보면 네. 구조가 그러니까 바깥에 마루가 있고 옆에 방이 붙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방 2개는 방이 3개짜리 있는 집이라고 했을 때 거실, 방, 그다음 방 2개가 뒤에 가 있어. 네.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가 투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투베이 상태는 햇볕을 받는 공간이 2군데밖에 없으니까 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이걸 3베이로 만든다고. 방, 거실, 방 이런 구조로.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되기 최신식에 있는 아파트처럼 구조가 이뻐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구조에 따라서 집값도 더 비싸질 수 있는데 이 내력벽 철거 문제가 이건 될 듯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 아마도 이제는 이 뜨뜻미지근한 게 뭔가 확실한 모습을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순간 리모델링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왜 이래요 지금? 왜 답이 없어? 네? 아니, 대표님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웃겨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든지 확정이 되고 나면 이미 가격이 뛰어버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발 빠르게 좋은 아까 우리 봤잖아 음지가 양지되는 지역들 가서 기다리고 네. 있으면 이런 데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희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실 때 둘이 멍하게 보고 있었어. 이렇게 혼자 텐션을 높인다고. 그래서 오늘 빨간 넥타이잖아. 신호등이야 이게 신호등. 솔리님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의 달에서 태양의 양지로. 맞아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꼰대들의 네. 양지. 꼰대들의 양지로. 네. 그래서 뭐 내력벽 철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아무도 검증 안 한 건데 너무 무섭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이게 우리 그냥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조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래도 리모델링이 당분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네. 지금 이제 신규로 지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용적률을 많이 써먹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50%에서 300%까지 다 쓴 그런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허물려서 재건축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단지들이 나중에 30년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방법이 2개예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던가 네.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가던가.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리모델링이 또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런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 속도가 또 빠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비교적 이제 추가 부담이나 이런 것도 또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 이런 그러니까 장점들 거래하는데 제한도 없고. 그렇죠. 거래 제한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맞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용적률을 많이 써먹고 실제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네. 없다. 우리 아까 이상규 대표님이랑 저랑 지금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김학주 대표님도 역시 한 팀입니다. 티티카 이분이 더 심해. 티티카카가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오기 전에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티카티카라고 알려드리고 왔어. 가르친 분이 잘 티카티카라고 가르쳐줘야지. 티카티카가 아, 아니라 티키타카인데 티카티카라고 알려주는데 이 김학주 대표님은 거기서 한 번 더 잘못해서 티티카카. 안 되겠어요. 제일 젊은 피로서 좀 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기. 제가 네. 많은 4대 천왕. 이런 부분들 네. 알려드리겠는데 저를 젊은 피로 안 보세요.
주스텔라가 네. 리모델링 좋아요라고 하셨고 우리 한울기행님이 오늘 처음 와주셔서 좋아요 누르려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처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권기현 대표님 팬이라고 하셨는데 권기현 대표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화요일도 목요일도 뭐 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삼님께서 조 대표님이 막내셨구나 카카카카크라고. 제가 저분이? 제가 네. 얼굴에 노후도가 좀 돼서 그렇지. 노후도. 예, 아니, 얼굴에 노후도가 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표님은 제가 얼굴에 예. 노후도가 되어 있고. 가장 젊음이에요, 노후도보다 제가. 저분은 안전진단 먼저 좀 아유,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안전진단 먼저 가야죠. 우리 4대 천왕들은 다 뭐든지 부동산으로 저 얘기하나 이러면 봐. 리모델링 합니다, 진짜 얼굴. 정말. 일단 정밀 안전진단 후에 판단합시다. ABC 등급 왜냐면 나오나 보고. 4대 천왕들은 다 그런 게 본인은 노후도가 됐다고 하고 우리 권 대표님은 저번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접근성이 좋다고 얼굴이. 아니 건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 맞아. 접근성이 좋고 노후도가 좋고 뭐예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야 아니 되겠네. 본인은 뭐예요? 저분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안 될 것 같고 대표님, 리모델링 이 한다고요, 대표님 그냥 싹 다 뭐냐? 그냥 갈아엎어서 그냥 새로 빌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싹 다 갈아엎어서 아, 그럼. 네. 안전진단 후에. 노후도 완화해 주세요래요. 우리 조 대표님 얼굴에 노후도 완화해 주세요. 네, 노후도 완화해 주세요. 네, 네. 권기현 대표님이 범식이요 이렇게. 아. 하늘기행님이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집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놀랬어요. 그래도 저기 조 대표님 짱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 리모델링 하면서 네. 제가 여기 하나는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 갈게요. 좋아요. 네. 예, 리모델링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 음마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또 강남 얘기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 강남에서 보면 음마아파트 보면 재건축 생각 나시죠? 네. 재건축 생각만 난다고. 그런데 여기 위에 조그맣게 지금 뭐가 하나 나와요. 현대 1차 아파트라고 조그만 단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지가 12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이 주변에는 굉장히 대단지가 있지만 얘는 주변에 붙어있는 120세대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이 한 동짜리가 리모델링 됐는데 여기 현재 리모델링 진행하는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 안 나왔습니다만 가격은 거의 20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변이 학원가잖아요. 네. 학원가예요. 네네. 대치동 학원가 우리가 맞아요. 제일 알고 네. 있는. 자, 이런 재건축, 리모델링 싸우지 마세요. 단지들 제발 내가 재건축 되냐 리모델링 되냐 뭐 네. 가로주택이냐 재개발 이거 싸우지 마세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내 집이 새 집이 될 수 있는 이만큼의 입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식으로든 새 집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걸로 싸울 필요 없이 일단 뭐든지 시작하면요. 제발. 도장 먼저 빨리 막 찍으세요. 빠르게. 막 받으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집값은 알아서 여러분들의 행복 수치만큼 높아지실 거예요. 오늘 뭐 거의 막 모션도 너무 크시고. 이 네. 아파트 사셨어요? 아니 여기 빨간 신호등 들어왔잖아요. 어? 그리고 지금 DKA 이 닉네임을 저희 처음 본 닉네임인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얘기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신당동에 도시형 생활 소형 주택을 노후 준비로 가지고 있으시대요. 전망이 어떨지. 이거 가지고 계셔야죠. 네. 일단 이거 대답해 드리고 네. 네, 신당동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어떤지 일단 댓글 좀 댓글이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네네. 지금 마음이 아니, 급하죠. 네, 마음이 댓글. 급해요. 마음이 급해. 어디 가기 네.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신당동 일대 어느 쪽인지 몰라서 거기 모르지만 예. 그래도 가로주택 만약에 정비 사업. 노후 준비로 가지고 계신다면 예. 괜찮다. 예, 괜찮죠.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신청 들어가서 지정된 그런 지역들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이요. 지정돼서 신청돼 가지고 지정되자마자 뭐 3억 5천짜리가 지금 7억 5천으로 뛰었어요. 네. 그냥 뛰어요, 그냥 뛰어. 예. 그래서 아파트만 만들어줘도 이게 강력해집니다. 근데 신당동 일대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요거는 우리 이 대표님이 지도를 보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당역에서 5분 내 거리래요. 그렇죠. 신당역에서 네. 5분 내 거리. 뭐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여기가 훨씬 좋은데요. 지하철역이 이미 갖고 네, 계세요. 보유하고 계셔. 노후 준비. 제가 보기에는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처음에 예를 들어 신당도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 집값이 막 뛰어요. 막 열심히 뛰어. 막 개발이 역세권 고밀 개발하면서 막 여기 초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뛰면 신당동에 있는 요 지역 안 뛸까요? 요 지역도 뜁니다. 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이 왼쪽은 이제 고밀개발이라든지 이런 세 개의 역세권 이상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여기 안에는 고밀개발을 요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정도 기본 베이스 있는 지역들은 언제 뭐가 바뀌더라도 큰 틀로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요소는 동대문 역사문화 쪽으로 오히려 우리 구독자분이 좀 갈아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옆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사문화공원 주변 쪽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이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목요일 캠이 최고입니다. 개콘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웃깁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지금 하늘기획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채팅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오늘은 워밍업 수준으로 맛보고 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들어오시면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문가의 그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전략이.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내 투자 결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할 만한 곳 많습니다. 우리 네. 부동산 매거진도 있고요. 네.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라고 네. 제 유튜브도 그런 참고할 만한 영상들 아주 시원하게 많으니까 홍보해 주세요. 대단한 부동산 구독, 꼰대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대표님도 인사해 주셔야죠. 요번에 보니까 지금 우리 김학재 대표나 권기현 대표는 오늘은 이제 안 보이시지만 계속 계세요. 이분들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뭐 하냐면 맨날 영상만 맨날 찍어요. 우리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찍잖아. 한 번은 어깨 진짜 다치셔서. 우리 여기 오늘 매거진 오신 구독자분들이 네.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계산하는 게 김학재 대표님 때 계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요번에 권기현 대표님이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네. 올려두셨는데 네. 야 어떻게 그렇게 다 파헤쳐놨어. 아주 깜짝 놀랄 일들 아우, 벌어지시니까 꼭 정말. 들어가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스텔라님이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저희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정님 이뻐요까지 또 기분 좋은 칭찬까지 해주시고 가셔서 감사드리고 하늘기획님 고생 많으셨어요. 화요일날 들어올게요. 저희 근데 뭐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은 8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금요일 내일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 확 풀고 갑니다. 세 분 정말 호흡이 척척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 스트레스 청소기예요. 다 빨아들여 그냥 스트레스. 재밌는 시간에 즐거운 부동산 공부하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매거진 그리고 대북권 대단한 부동산 네. 꼰대들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7시 30분 일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